자, 아까 제가 구구단의 모델 2 방식을 적용을 해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면 이런 코드는 어디서 적용하는 게 좋다? 서블릿에서 처리하는 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코드, ASML과 같이 이제 섞여 있는 코드는 어디서 적용하는 게 좋다? JSP에서 적용하는 게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는 무슨 구조냐면 사실 서블릿이냐 JSP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서블릿에서 처리를 하는 거고, 자, 한쪽은 서블릿에서 처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쪽은 뭐다? JSP에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다? 일반적인 처리에 특화된 녀석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ASML 관련된 로직에 특화된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을 분리할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JSP는 ASML에 관련된 로직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것들을 서로 분리함으로 인해서 좀 더 코드의 유연성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배구 같은 거 보신 적 있나요? 배구 같은 게 아니라 배구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네트가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여기 공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공이 있는 게 아니라 공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넘겼어요. 그죠? 그러면 공을 넘기면 한 번 치는 게 아니라 공을 바로 치는 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할 거 토스를 하잖아요. 그죠? 토스를 해준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 공을 받아가지고 또다시 이제 넘겨주는 그 스파이크를 하던가 아니면 리시브를 하던가 해가지고 이제 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 받는 사람이 있고 잘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조를 바꿔볼 건데, 지금 보면 구구단 서블릿에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우리가 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쓸 거냐? 자, 요거는 제가 잠깐 확인을 좀 할게요. 제가 구현해 놓은 코드가 있어서 오케이,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자, 그러면 지금 요렇게 이제 요거는 우리가 서블릿에서 ASML 작성하려고 이렇게 썼던 거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이렇게 쓸 필요가 있다 없다? 굳이 이런 식으로 쓸 필요가 없다. 자, 어떻게 하냐? 자, 리퀘스트 디스패처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REQ 한 다음에 get request dispatch 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는 뭐라고 쓸 거냐면 지금 웹앱 있잖아요. 웹앱 안에 구구단 .jsp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구구단 to라고 할까요? 일단 to.jsp 이렇게 구구단 to.jsp, 즉 내가 이런 요청을 날릴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리퀘스트 디스패처에 자 포워드라는 게 있는데 REQ랑 RESP를 담아서 이런 식으로 요청을 넘길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이것도 그냥 저도 외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내가 여기까지 뭔가 했으면 나머지 이어서 해라 그런 뜻인데,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쓰려면 이 REQ랑 REQ에다가 데이터를 담아서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담아주냐? 자, REQ 한 다음에 set attribute라는 게 있어요. set은 저장한다는 거예요. 저장. 그러면 우리가 요 변수랑 요 변수를 어디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구구단 .jsb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단과 리미트를 넘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넘겨주냐? 요것도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한 다음에 단 쓴 다음에, 자, 단 이렇게 쓰면 돼요. 이름이 중요하거든요. 요 이름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이름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정해주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set attribute 같은 경우는 키 값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키 값. 얘가 키로 들어가는 거고 얘가 value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받은 그 get int 파람에서 파라미터에서 값을 받아오면 그 값을 저장해서 키로 분류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리미트도 어떻게 줘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같이 넘겨줘야 돼요. 참고로 리퀘스트라는 내장 객체는 서블릿에서도 쓸 수 있고 JSP에서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계산을 해놓은 거를 리퀘스트한테 이런 식으로 옮겨놓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마치 이거는 이런 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쇼핑몰에 갔어요. 그러면 쇼핑몰에는 기본적으로 카트가 있죠. 그죠? 카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카트를 끌고 올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끌고 옵니다. 자, 그러면 이쪽 방향은 뭐가 있어요? 자, 이쪽 방향에는 서블릿이 이런 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카트가 요청이라 해볼게요. 그러면 자, 서블릿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JSP도 있어요.
그러면 자 카트가 도착을 해요. 카트를 리퀘스트라고 그냥 해볼게요. 리퀘스트를 하는데 요 카트가 왔을 때 어떻게 한다? 추가적으로 뭔가를 담습니다. 그럼 얘가 나중에 결국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결국엔 JSP로 도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JSP로 도착을 하면 그 서블릿은 뭐예요? 그냥 꺼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리퀘스트에다가 일단 담은 겁니다. set attribute 해가지고 담는 게 set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추상화해서 이해를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데 이 모든 거를 여러분들이 완벽히 이해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일단 그렇게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이걸 계속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얘는 뭐다? 구단 2.jsp에게 나머지 작업을 토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블릿에서 이렇게만 처리를 해주면 얘가 알아서 그 토스한 결과물을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긴 뭐예요? 이게 바로 그쵸. 여기다가 쓰면 안 되고 여기다가 이제 정보를 최종 정보를 여기다 담는 거니까 리퀘스트에 정보를 담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건데.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99단 2.jsp 입력을 해볼까요? 자, 이거 다시 재실행 해볼게요. 제가 이제는 99단 2.jsp는 없지만 99단을 치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보세요. 99단을 쳐볼게요. 왜냐면 이걸로 우리가 웹 서블릿에서 지금 99단으로 요청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엔터 치게 되면 보이죠? 99단 2.jsp 없다고 하죠? 당연히 지금 안 만들었잖아요. 이런 거 안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99단 복사해서 99단 2.jsp라고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원래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뭐 get 한 다음에 썼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썼는데 이제 뭐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처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자, 이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썼으면 어쨌든 지금 넘겨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블릿에서 작성한 코드를 요 데이터를 우리가 셋해서 REQ 해가지고 넘겨줬다면 어디? 99단 2.jsp에 토스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를 일단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리퀘스트에 뭐가 있냐면 get attribute가 있습니다. get이 뭐예요? 가져온다죠. 그러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 그 해시맵 배우신 분들은 맵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객체에 있는 즉 맵에 있는 데이터 가져올 때 키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왔던 것처럼 얘도 set으로 데이터 넘겨준 건 뭘로 가져올 수 있냐면 키로 접근해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키로 뭐 넘겼어요? 단으로 넘겼잖아요. 그럼 단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리미트도 어떻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get으로 가져오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리미트. 왜냐면 얘가 키로서 지금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범용적인 저장소는 항상 오브젝트로 취급합니다. set으로 여러분들 저장한 데이터는 다 오브젝트 데이터 타입으로 저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꺼낼 때 얘네들이 지금 오브젝트 타입으로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get으로 가져오면. 그러면 int에는 정수만 담을 수 있는데 얘가 오브젝트 타입이기 때문에 저장이 안 돼요. 오류납니다. 그래서 얘를 형변화 해줘야 되는데 이제는 인티저 파스인트 굳이 안 해도 돼요. 이렇게만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강사님 인트랑 인티저 파스인트랑 뭐가 다르냐? 인티저 파스인트는 널까지 허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나중에 좀 더 깊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게다가 이미 우리가 가공을 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굳이 인티저 파스인트 할 필요 없이 그냥 인트만 딱 넣어주면 돼요. 이게 지금 올바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올바른 형태. 그냥 150이 넘어왔어요. 150이 넘어왔고 그 150이 넘어 이걸 뭐라고 한다? 리퀘스트. 리퀘스트.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리퀘스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일을 딱 처리한 다음에 누구한테 토스한 거예요? 99단 2.jsp에서 처리하게끔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JSP한테 토스를 해준 거죠.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얘는 뭐예요? 그냥 잘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잘 꾸며주는 역할. 그러니까 즉 계산을 잘 해가지고 얘가 이제 99단 2.jsp한테 넘겨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생성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델2가 뭐냐면 이런 처리에 특화된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면에 그려주는 녀석과 데이터를 처리하는 녀석을 아예 구분시키자. 그게 바로 모델2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스프링과 스프링 부트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해볼까요? 자, 이제는 제가 여기다가 엔터 딱 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9단 나오죠. 이게 지금 어디로 토스가 된 거예요?
JSP한테 토스가 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여기다 쓴 9구단 2.jsp한테 정확하게 토스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써도 단 입력하는데도 9 나오죠. 그죠? 3 하면 3단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 리미트 한 다음에 뭐 여기다가 5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앞에 화면을 구현하는 뷰 화면을 구현하는 부분과 아예 구분을 시킨 거다. 이게 바로 뭐다? 모델 2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안 해주나요? 모델 2 방식 됐습니다.